지난 3월 21일 태국에서 개봉한 파묘가 뒤늦게 개봉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이미 역대급 흥행을 이루면서 놀라운 현상들이 나온 바 있는데요. 동남아시아에서 오컬트 영화의 최강국이라 하는 태국에서 영화 파묘에 대한 반응을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았는데 역시나 였습니다. 태국에서도 개봉주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것은 물론 부산행 반도에 이어 역대 한국 영화 흥행 3위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파묘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동남아에서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는 파묘에서 표현되는 우리나라 민속신앙과 동남아 토속신앙과 통하는 코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동남아는 기후가 습하고 자연재해도 많은 지역이라 내 재산과 생명을 수호해줄 수 있는 토속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인에게 무속신앙은 삶에서 배제할 수 없는 문화 중 하나이기에 파묘의 스토리가 어색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스토리가 아닌 것이죠. 파묘는 오락적 요소와 더불어 태국인들에게 역사를 파헤치게 만드는 힘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미 가장 먼저 파묘의 흥행 열풍이 분 인도네시아에서 한일 역사에 대한 공부하는 붐이 일어났는데요. 태국에서도 파묘 속 원한이 가득한 귀신과 일본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태국의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서 방콕의 중심에 놓여있는 핀이 생각나네요. 75개 핀 모두 평범한 핀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영화 파묘에서 땅에 일본이 쇠말뚝을 받고 갔다는 정보를 안 태국인은 태국 방콕의 민주기념탑에 박혀져 있는 75개의 말뚝과 같은 핀을 의심한 것입니다. 이에 한 태국 네티즌은 1932년 정권교체 연도에 맞춰 75개의 실린더를 매장하였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중국과 인도네시아에서도 일제가 남긴 말뚝을 찾아봐야 한다는 말이 나온 바 있는데요. 태국의 네티즌들도 영화를 보고서 국내에 이런 잔재가 없는지 살펴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또한 한국과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도 한국은 36년 동안 일제의 지배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 한국인들은 강제 노동과 잔인한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고 한국 여성의 경우 일본군으로부터 강제 착취를 당해야만 했다는 내용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또한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군대를 철수했고 한국은 미국과 소련으로 인해 남북으로 분단당하고 일본군의 지배 이후 이번엔 같은 민족끼리 서로를 죽여야만 하는 한국전쟁이 이어지게 된다고 했죠. 이것이 파묘 속 부유한 사람들을 미국으로 이민시킨 이유 중 하나일 수도 있다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파묘 속 역사적 사실을 인용한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는데요. 영화 속 숨겨진 역사적 요소를 찾는 재미는 한국을 넘어서 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태국인들의 트위터를 보면 파묘로 인한 한국 역사에 관심이 정말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태국 현지 뉴스 사이트인 방콕 경제신문 내용에서는 파묘는 여전히 흥미로운 줄거리를 지닌 유령 영화입니다. 그리고 탄탄한 스토리라인 영화를 점점 더 고조시키고 감탄하게 만드는 미스터리의 해결은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 역사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아야 할 정도로 마음에 갇히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시청을 마친 후 영화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태국 뉴스 사이트인 타이라스에서도 파묘에 관한 기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파묘를 나홍진의 초자연적 사건을 통해 인류의 추악함과 타락을 탐구하는 영화 곡성과 비교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정부의 나약함과 일본과 한국 사이의 역사를 탐구하게 됩니다. 결국 그 시대의 악마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은 누구였는가? 안타깝게도 엑슈마는 가릴 수 없는 상처가 큰 좋은 영화이다. 영화가 민족주의든 충격적인 역사든 큰 이슈를 포착하려고 하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또는 이러한 문제를 실행하는 방법조차 여전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댓글 역시도 파묘로 인한 태국인들이 한국의 역사에 많은 관심이 생겨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풍경을 보면 호랑이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한국의 경계선이 호랑이의 허리 부위가 될 것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깊은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화 속 병원에서 3명의 여성이 행하는 의식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없나요? 우리는 한국 의식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지만 찾을 수 없습니다. 38.3417 128.3289 이 지도에 따르면 정말 구멍이 있는 걸까요? 태국인들이 단순히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다 정도의 기본 지식에서 더 나아가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시글도 있습니다. 국가의 충격적인 역사보다 더 무서운 유령은 없습니다. 늘 나라를 위협하는 귀신. 한국의 유령은 북한도 일본도 아니다. 그래서 왜 한국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듀니까지 껐고 이렇게 일본 귀신이 국민들에 대한 끊임없는 공포를 불러일으켰는지 놀랍지 않다. 그리고 이야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결혼식 장면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강화합니다. 독일등 서구와 결합 미국이든 독일이든 한국의 혈통과 서양인이 섞이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본에 머무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한국의 선택은 왜 미국인가? 물론 메가의 지원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박씨 가족이 미국으로 이주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우리는 한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독일이어야 합니까? 독일의 경제력은 세계 3위입니다. 이제 2022년 한국 지도자들이 독일 지도자들과 만나 무기를 구입합니다. 독일과의 우정을 표현하는데 결혼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나는 이야기의 마지막에 나오는 결혼식 장면의 한 지점을 좋아한다. 가족 사진도 찍고 무당들도 불러서 사진을 찍게 했는데 고은이가 말하더군요. 도현은 가족은 아니다 라고 대신 말했다. 우리는 가족은 아니지만 마치 가족 같아요. 그리고는 그 가족과 함께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일본은 영원히 우리 민족의 유령이 될 것이다.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을 대표하는 이야기 속과 태어난 아이를 포함하여 부모부터 장남까지 박씨 가족의 모든 세대는 유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극중 아이를 해하려고 손을 뻗는 현장의 일본 귀신은 이미 우리에게 말했다. 기사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역사적 아픔과 후손들에게도 전해지는 잔해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통하는 트위터 4게시글 중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소개하는 몇 개의 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완용이 적극적으로 나라를 팔아넘긴 인물로서 이완용으로 인해 한국은 일본의 완전한 자치권을 잃었고 그는 반역으로 많은 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완용을 향한 뿌리 깊은 분노를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배신자의 종말 1945년 한국이 광복된 후 물론 반역으로 벌어들인 재산 환수가 진행됐습니다. 압수된 재산 아이들과 손자들은 부끄러워하며 돌에 맞아 쫓겨났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산속에 비밀리에 묻혀있는 무덤. 1979년에 발굴되어 불태워졌습니다. 영화 자체에서는 비 오는 날 관을 태우는 것을 통해 영혼은 편히 쉬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일본은 임진왜란에서 한국을 함락시키지 못한 것에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가장 강한 전사들의 시체를 사용하여 철기둥을 건설했는데 그것은 호랑이의 등 지점에 한국 땅에 심어져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진전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파묘에서 땅을 파는 것이 단순히 흙을 파는 것이 아니라는 비유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상처를 파헤치는 일입니다. 역사를 발굴하다 분노를 파헤치다, 일본이 묻으려던 뿌리를 파헤치다, 한국인의 아픈 과거를 파헤치다 구멍에서 파내십시오. 이곳이 조선민족의 자손들의 땅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파고들수록 한국의 아픈 흔적이 더 많이 발견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본이 했던 일이다. 주인공 사인의 이름 유래? 김상덕, 이화림, 고영근, 윤봉길은 1876년 이후 1945년 독립할 때까지 조선이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받던 시대의 독립운동가 이름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주말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동남아시아에서 파묘의 인기는 꺾일 기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베트남과 태국에서 얼마까지 관객이 들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영화 파묘는 국내에서 오컬트 장르를 확실히 개척했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시장의 판세를 바꾸는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영화 파묘는 한국의 가슴 아픈 역사를 영화적으로 풀어내 현지 영화 팬들에게 역사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극적인이었습니다.